사랑하는 스터디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입니다. 멘토링 프로젝트 신청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지원해 주셨는데 600여 명 조금 안 되게 지원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신청을 하면 좀 몰아서 봤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집중력이 나중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불공평이죠. 앞부분에 제가 읽은 분들은 되게 꼼꼼하게 보는데 3, 4시간 보다 보면은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뒷부분에 본 분들은 어떻게 되죠? 집중력이 떨어져서 제대로 상대적으로 덜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들어올 때 그때그때 다 빠꼼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업무 효율은 극강으로 떨어지지만 어떻게 하냐, 주 업무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평소에 해야 되는 업무를 해요. 그러면서 옆에 모니터에는 신청창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신청서가 뜨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그때 들어올 때마다 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전형적인 멀티태스킹인데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업무 방법입니다. 왜냐면 그러면 효율이 둘 다 떨어지는데, 저는 이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때 내가, 왜냐면은 제 업무는 나중에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한 명 한 명 사연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이거가 중요한데 이거를 하면서 이것만 보고만 있자니 또 비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은 떨어지지만 제 본업을 하면서 이거를 꼼꼼하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600여 분 건을 한번 빠꼼하게 본 다음에 오늘 제가 계속 틈틈이 다 봐서 2번을 다 봤어요. 2번을 다 본 다음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과정을 다 알려드릴게요. 120여 분 정도를 출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게 여러분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커요. 오늘은 이제 더 이상 못 보고 이제 내일 또 봅니다. 그래서 내일 볼 때는 60여 분으로 이제 거기서 반을 또 뽑는 거거든요. 줄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최종 30여 명을 이제 선발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내일 볼 때는, 이제는 맨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아무 편견 없이 각자의 지원 이유, 사연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개개인의 관점에서 뽑습니다. 120명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이제 다양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한테 뭘 배우는 것보다도 멘토링 프로젝트는 참여한 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게, 그러면 다양성이 중요하겠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단일 직군으로는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 중에 개발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개발자가, 제가 이제 더비 관련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제가 판교 베이스로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개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30명이 다 개발자로 차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서 뭘 배우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추려낸 다음에 60여 분을 또 추려내면은 거기서 또 꼼꼼하게 아주 정말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꾸로 봅니다. 왜냐면 계속 이렇게 냈다면 거꾸로 보면서 여기서 정말로 이분들 뽑으면은 좋은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도움을 제가 조금 드리면은 효율이 확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분들도 나중에 또 선한 영향을 이렇게 확 횡전계를 하실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600여 분 신청을 했는데 30분만 뽑히면은 95%는 안 되는 거잖아요. 5%만 선발되는 거죠. 무슨 웬만한 입사 경쟁률보다 높습니다. 그렇죠? 이거 근데 여러분 선발 안 됐다고 좌절하고 뭔가 우울감을 가지실 필요가 1도 없는 게, 만약에 그러면은 사실 그런 분들은 돼도 원래 잘 안 될 분들이었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또 할 거예요. 또 할 겁니다. 하반기에 또 해요. 내년 전반기에 또 하고 후년 하반기에 또 하고 제가 10년은 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만날 기회가 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싱큐베이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만날 기회가 많아요.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사실 한 번 울었어요. 그 다음에 몇 번은 울컥했고, 왜냐면 또 사연 보면은 슬퍼요. 저는 이제 울보거든요. 저는 특히 이제 또 엄마 아빠들 이렇게 사연 보고 또 힘든 얘기 보면은 눈물이 나요. 그래서 또 안 뽑힌 분들을 이렇게 좀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게 이제 저도 노하우가 쌓인 거거든요. 이분들 사연은 익명으로 만든 다음에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해드리자. 이게 새롭게 개발된 어떤 소통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멘토링 프로젝트 이렇게 하면서 그 신청 사연 갖고 뭘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사실 이분들이 예를 들면은 저한테 뭐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하는데, 멘토링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1대1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잘. 이렇게 여전히 1대 그룹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 사연이 뽑혀갖고 온라인으로 제가 조언을 드리면은 이건 멘토링 프로젝트보다 더 직접적인 조언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사연에서 한 대여섯 개에서 지금 120명 출연하면서 못 들어온 분들 사연 중에 좀 추려놓은 게 있거든요. 이 얘기는 뼈 때리는 얘기도 해드리고
싶고 좀 센 얘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도와드리면은 뭔가 이렇게 잘못된 시각이나 자기가 이렇게 편협했던 시각에서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분들 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첫 사례로 사연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신청 이제 실제 지원 사연이었거든요. 같이 여러분 읽어보면은 저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매일 아침 9시 30분에 일어나 헬스장에 가서 10km 달리기를 합니다. 어우, 대단하신데요? 저는 못하는데 이렇게. 독서도 거의 매일 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올해부터 PDS 다이어리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해드릴게요. 이것도 얘기해드릴게요. 일단은. 그 다음에 또래와 비교하면 너무 초라합니다. 제 나이 올해 48살인데 결혼도 못했고 집도 없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뭔가 드러나지 않게 제가 그러니까 익명 처리했어요. 빵빵빵빵에 삽니다. 메타 인지가 부족해서 제 자신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룬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멘토링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많이 지원한 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그건 이제 어떤 직군이라기보다는 공무원분들. 공기업까지 합치면은 확실히 우리나라의 공무원 숫자, 공기업 숫자가 많다라는 걸 제가 이번에 또 확인할 수 있었고, 이분도 좀 더 조언을 제대로 해드리기 위해 제가 직업만 밝히면 공무원이십니다. 공무원이신데 알 방법이 없어 이분이 누군지는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일단은 대단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살기가 어렵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뭘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해서 뭔가 잘 되고 싶은 것도 있죠. 그 과정인 것도 있죠. 근데 여기서 독서를 하면서 그 자체에서 기쁨을 느낄 줄 아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저는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레스토랑의 역사를 읽고 있는데 저랑 레스토랑이랑 하나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레스토랑에 가서 밥은 먹죠. 식당에 가서 밥은 먹는데 너무 재밌어요. 뭐 그게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역사적으로 레스토랑이 이렇게 발달을 했고 메뉴라는 게 이렇게 발달했고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을 때 레스토랑은 이렇게 됐고 옛날에는 가스레인지도 없었을 때 레스토랑은 이렇게 운영됐고 레스토랑이 이렇게 확장됐고 그런 거 보는 게 그냥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유튜브 보는 것보다 솔직히 몇 배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오늘도 집에 가서 그거 볼 생각에 너무 좀 기다려져요. 그래서 이분뿐만 아니죠. 많은 분들이 독서의 즐거움 자체를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독서가 무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내적 동기로 그냥 나는 독서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 그렇게 독서를 꾸준히 하시죠. 그럼 지나고 보면은 남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우리가 독서란 전쟁을 해서 계속 이기는 거예요. 이기면 뭐죠, 여러분? 전리품이 계속 쌓여요. 진짜 독서는 무적이에요. 그러면서 이것도 제가 꼭 한마디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분은 멘토링 프로젝트 온 거보다 제가 이렇게 꼼꼼히 한 줄 한 줄 말씀드린 게 이분한테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멘토링 프로젝트에 뭐 하는지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그런데 성과가 없습니다. 이게 PDS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쓰는데 매일 똑같아서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제 거 여러분 공개하잖아요. 그럼 저는 뭐 매일 막 다이나믹하나요? 매일 다이나믹하나요? 아니에요. 매일 똑같은 거를 못하는 게 괴로운 거예요. 매일 똑같은 걸 해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게 괴롭고 그걸 더 잘하고 그 와중에서도 남는 시간에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PDS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가 없다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목표가 있는데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뭔가를 매일같이 꾸준히 한다는 거는 엄청난 성과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목표가 없는데 아니면 잘못된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그거를 꾸준히 한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도 뭔가 좀 허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목표 설정을 잘해야 돼요. 그럼 목표 설정을 어떻게 잘하냐? 목표 설정을 잘하기 위해서 교양도 쌓이고 지식의 탐색, 지식의 심화 다 해야 됩니다. 일단은 탐색을 먼저 한 다음에 지식의 심화로 가야 됩니다. 그게 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 목표는 영어를 상급으로 뚫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할 줄 안다가 아니라 딱 누가 들었을 때 영어 왜 이렇게 잘해요? 이런 말을 듣는 게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22개월 동안 똑같은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뚫고 나서 인계점이 되면은 그게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것들이랑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분이 부러운데요. 저는 10km를 못 뛰어요. 저는 이게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거 제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나중에. 저는 이렇게 못해요. 그럼 이분은 10km를 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딴 걸로 연결이 돼야죠. 딴 걸로 연결이 돼야죠. 그렇게 제가 한 줄 한 줄 계속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 문장 때문에 제가 이거를 온라인 멘토링을 해드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잘 들으세요. 또래와 비교하면 너무 초라합니다. 제 나이 올해 48살인데 결혼도 못했고 집도 없습니다. 일단은 왜 또래와 비교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 부자랑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또래랑 비교해서 도대체 뭐가 초라한 건데요? 근데 비교는 왜 하시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비교할 수 있다고 쳐요. 비교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결혼도 못했고 집도 없는 게 도대체 왜 초라한데요? 왜 초라한데요? 그게 현실이라서? 아니요. 저 고 작가님 만났을 때 거의 40쯤에 만났죠. 제가 고 작가님. 고 작가님 그때 자산 1억도 없어서 5천만 원도 없었을 거거든요. 집도 없었어요. 자산이 5천만 원도 안 됐어요. 근데 고 작가님의 빚은 없었어요. 이분도 제 느낌에 빚 없거든요. 그럼 제가 고 작가님 만났을 때 저는 그때 당시 초라한 고 작가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표현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눈빛이 살아있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내 인생에서 정말 나한테 가족보다 더 가까운 될 수 있는 사람이 만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그럼 제가 삼성전자를 그만뒀어요. 1년 동안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시기를 그때 너무 초라했어요.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그때 무엇보다도 열심히 살아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누구랑 비교한 게 아니라 내 자신, 내 가족만 따졌을 때 못 먹고 살까봐 불안한 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플랜 B씨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절망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럼 저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뭐랄까 엄청 초라한 건가요? 아니죠. 저희 아버지는 지금 제가 이것도 영상 하나 찍어드릴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더 부자세요. 어마어마한 부자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자산의 제가 볼 때 80% 이상을 60대에 축적하셨어요. 아직도 현역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 40대 때 부도 났죠. 그거는 결혼을 못한 정도가 아니라 빚이 너무 많아서 도망을 다녔어요. 집에 못 들어왔어요. 그거는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엄마도 너무 힘들었고 가족이 다 힘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 우리 아버지 그때 엄청 초라했지 그렇게 말할까? 아니요. 저희 아버지 망했지만 망한 다음에 조금 일어서려고 할 때 또 망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고 그 아버지가 저한테 고등학교 때 메시지를 주셨어요. 나는 하루가 25시간이라도 부족하다. 나는 어제도 못 잤고 오늘도 못 잘 것 같다. 너무 힘들지만 지금 내가 일어서고 직원들한테 월급을 제대로 주기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빚이 많은데 이제 그런 세금을 못 낸 빚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채무들이 많아지거든요. 그거를 해결하기에 나는 정말로 목숨 건.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초라했던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 생각하면 눈물 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일용직이라도 해야 저희 집이 이제 입에 풀칠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아들 아빠랑 페인트 칠하러 가려고 그럴 때 제가 아빠 내가 그걸 왜 해? 내가 그 페인트 칠 왜 하러 가?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초라한 순간이에요. 저는 지금 그거 생각하면 눈물 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왜 그런 미친 소리를 했을까? 아빠 힘들 때 같이 따라가서 막 웃으면서 페인트 칠해서 나도 돈이라도 벌걸. 지금도 이거 지금 여러분 그냥 말하는 거 같죠? 지금 눈물 날 거 진짜 이를 꽉 깨물고 얘기하는 거. 너무 그때가 초라해갖고. 왜? 그냥 열심히 사는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를 이렇게 무시한 거가 너무 지금도 눈물 나기 일부 직전이에요. 겨우 참았어요. 그런 게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초라한 게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계시면은 뭐가 초라한? 그럼 더 최악의 얘기 해줄게요. 이거 진짜 제가 우리 친형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내가 만약에 친형이었으면 우리 형한테 어떻게 얘기했을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요. 형 그러면은 결혼도 못하고 집도 평생 없으면 형 평생 초라한 상태로 죽는 거야? 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걸 깨고 나오셔야 돼요. 결혼 못했다고 초라한 것도 아니고 집도 없다고 초라한 게 아니고 저는 진짜 초라한 거는 내가 나를 속이는 게 초라한 거고요. 쓸모없는 비교하는 게 초라한 거예요. 진짜 그 행위 자체가 누구와 비교해서 그 결과값이 초라한 게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초라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초라하다고 생각하면은 똑같은 신영준이에요. 똑같은 신영준이에요. 나는 이런 비교를 해요. 나는 내가 초라하다고 느껴요. 그게 얼굴에 묻어 나올까요? 안 묻어 나올까요? 묻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나는 결혼도 못했고 집도 없어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분 공무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벌써 여기다 제가 스토리텔링을 입혀볼까요?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세요. 이분이 공무원이에요. 응? 근데 이분 업무가 예를 들면 독거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도와드리는 업무예요. 이분은 누구보다 그 지역에서 진심으로 하고 시간 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찾아뵙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1000분이 진짜 이분을 자식처럼 생각해요. 정말 이분은 그럼 맨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공감하고 맨날 울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나라 돈이 똑바로 쓰여지게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그런 거 상도 받아요. 딴 사람들이 이분은 뭐라고 부를 거예요? 저는 애국자라고 부를 거예요. 저는 애국자라고 부를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초라하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기준을 두고 초라한 건데 왜 내 삶인데 다른 사람 기준을 가져오죠? 저는 공무원분들이 소명의식이 높아지죠. 그럼 이 나라 금방 바뀐다고 봐요. 어떤 나라도 저는 공무원이 그렇게 소명의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공무원에는 여러분 진짜 생각보다 그 어떤 직종보다 소명의식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진짜로. 있습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 힘들죠. 왜? 미래를 보고 들어갔으니까. 안정적인 걸 보고 들어갔으니까 힘들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옥이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죠. 퇴사한 친구들도 많고. 제가 대전 갔을 때 장난 아니었어요. 공무원분들이랑 서점 투어할 때.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이분은 진짜로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은 내일부터 행복해질 수 있어요. 기준을 어디다 두냐? 깨우침을 얻으면 벌써 깨우침을 얻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거든요. 쭉 읽어드리면은 메타인지가 부족해서 제 자신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 시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도대체 뭐가 없냐는 거예요. 이번 멘토링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냉정하게 멘토링 프로젝트는 이런 거를 파악하는 데가 아니에요. 생산성을 올리고 리더십을 함양하고 그런 곳이지 개개인을 상담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런 것, 독서를 하더라도 그냥 썰렁썰렁 읽히는 게 아니라 난이도를 올리는 나중에 독서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나중에 저희 지도 교수님 카톡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제가 보내드린 책 2권을 밤잠을 설쳐가시면서 4일 만에 다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희열감을 진짜 오랜만에 느꼈고 행복했다고. 뭐 때문에? 전 세계에서 네이처를 찍어내는 교수님이 전 세계에서 0.0001% 최상위 연구자가 제자가 보내준 책 2권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거기에 싱가포르에 있는 박사들이랑 밥 먹을 때 1시간 동안 제 얘기만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가 사가란이라는 스리랑카 박사를 통해서 저한테 패매로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행복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독서 때문에. 근데 그런 책들은 좀 읽기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멘토링 프로젝트에 뭐가 있냐? 이제 알려드릴게요. 한번. 못 뽑히셨으니까 따라해 보시면 돼요. 첫날에는 자유롭게 2권을 선정을 합니다. 첫 2주에는. 그래서 읽고 일주일에 2주일에 2권, 일주일에 1권 읽고 서평을 무조건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 카톡으로 보내셔도 좋고 뭐 워드로 보내셔도 좋고 뭐 어떤 식으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자율로 선정을 합니다. 2권. 그다음에 이게 순서는 제가 다시 봐야 되는데 두 번째 세션에서는 2주가 또 오잖아요. 개독을 해야 됩니다. 연관된 책을 또 2권을 본인이 선정을 하는데 또 연관된 책을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책이라도 다른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확실히 같이 하면 좀 좋긴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멘토링 프로젝트로 오시면은 이거를 발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발표를 그 주에 뭘 할 건지 정하긴 할 건데 그걸 발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한 권은 뭐냐면은 내가 평생 죽어도 안 읽을 것 같은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다는 건 선정아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죽어도 안 읽었을 것 같다라는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나머지 한 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그걸 깨우쳐 드리고 싶어서 500쪽 이상 책을 여러 권 좀 예시를 준 다음에 다 저희가 추천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추천해 드린 다음에 거기서 한 권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뭐 저는 뭐 한 달에 책을 20권 읽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책을 읽고 계시나 좀 궁금하거든요. 좀 난이도가 높은 책들을 읽으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막 500쪽짜리 넘는 책 좀 어려운 거 읽으려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1, 2, 3, 첫 번째,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세션은 뭘 하냐면은 재독 2권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읽으셨던 책들 중에 2권 읽으시면 돼요. 근데 멘토링 프로젝트 처음 와서 책 읽는 분들 문제가 없죠. 앞에 이미 책을 읽었죠. 그래서 재독을 하십니다. 일단 이게 기본 미션이에요. 어떤 멘토링 프로젝트라든 간에 앞으로 평생 이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프로젝트는 데일리 리포트는 진짜 빡세게 이거 하루라도 안 쓰시면 제가 막 뭐라 그럽니다. 엄청나고 중간에 탈락시킬 수도 있어요. 되게 열심히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독서는 하면서 그러면서 또 사이드 미션이 나갑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완벽한 하루. 그래서 완벽한 반나절이 있고요. 완벽한 하루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타 사이드 프로젝트는 제가 뭘 했는지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멘토링 프로젝트를 통해서 뭘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솔직히 만나면 좋죠. 재밌죠. 교감도 되고 네트워킹도 되고 무조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못한다고 해서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본질을 여러분이 못 누리는 건 아니다. 그걸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고 저는 이걸 너무 중요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또 할 거고요. 내년에도 또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요번에 선발 안 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뽑히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저는 발전이라고 보거든요. 되게 좋은 어떤 뭐라 그럴까 단기적 목표? 아니면 뭐 장기적 목표라고 할 수도 있고 괜찮은 목표라고 되게 구체적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목표니까 열심히 사시고 어필하실 게 있으시면은 결국에는 뽑힙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리마커블한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마커블한 스토리가 있으면 뽑히거든요. 아니면은 뭐 여러분 사연은 짧아도 여러분 직원이 뭐뭐뭐 장인으로 35년 살았다. 그럼 뽑힐 확률이 있죠. 왜냐면은 자기소개는 짧지만 직업의 모든 게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리마커블한 게 있죠. 왜냐면 리마커블한 게 있어야 이렇게 서로 교감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가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가 그룹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님인 조직인 거예요. 멘토링 프로젝트는. 그래서 아무튼 이분은 제 얘기 듣고 뭔가 깨우치시는 게 많으셨으면 좋겠고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결혼을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삶의 의미를 갖고 그런 공동체 의식을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결혼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럼 공동체 의식 없으면 망하거든요. 결혼도 안 하면서 공동체 의식도 없다?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무임승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가서 서로가 서로를 의도했던 의지 하나 또 되게 떠받치는 구조를 사는데 나는 뭐라 그럴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이런 문화가 있는데 그거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으면서 공동체 의식이 없다? 그건 진사회성이 되게 반하는 행동입니다. 그거는 안 맞죠. 아무튼 이렇게 몇 개 있다. 그러면서 또 보면서 예를 들면은 또 120분 추린 것 중에서 또 빠져나가면 거기서도 또 사연 나오면은 제가 이분은 너무 열심히 사셔갖고 여러분 이런 분도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공유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온라인 멘토링 프로젝트라서 멘토링 프로젝트 참여한 것보다 더 쪽집게로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 이렇게 못 뽑아드리는 점 너무 제가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돌아온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만나요.